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떤 급성 손상이 생겼을 때 던졌는데 삐끗하고 아팠어요. 이런 거는 급성 손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는 처치는 이 네 가지예요. 라이스, 우리 흔히 쌀, 라이스로 표현을 하는데, 레스트, 충분히 48시간 이상 쉴 것. 아이스, 급성 손상은 차게 해야 돼요. 덥게 하면 더 열이 나요. 더 붓고 더 염증이 심해져요. C, 컴프레션, 부으면 안 되죠? 부으면 더 이런 그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어있는 부분은 붕대나 이런 걸로 압박을 해야 돼요. 보조기를 통해서. E, 엘리베이션, 드는 거예요. 팔을 다쳤으면 팔꿈치 부분이, 손가락 부분이, 이런 부분이 심장보다 위에. 발목이나 무릎 같은 경우는 누워있을 때 아래로 하면 쏠리고 부으니까 심장보다 위에 뭘 받치고 드는 거죠. 이 라이스의 원칙을 지키면서 급성 손상은 처치하지만, 만성 손상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만성 손상을 줄이기 위한 9가지 가이드라인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반복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팔이 필요한 상태에서 던지면 안 돼요. 좀 뻐근한데?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그런 경우는 다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이상하면 쉬는 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1년에 100이닝은 던지지 않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칙이에요. 1년에 100이닝에 미국 같은 경우는 훈련 때 하는 것도 포함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구와 이닝 수를 기록해서 1년 동안에 100이닝 이내로 던지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에요. 휴식,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에 8개월 이상을 피칭하면 수술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그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 3개월은 야구는 관련된 배트나 공을 잡지 못하게 해요. 스키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다른 스포츠를 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쉴 때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쉴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부상이나 이런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피칭 카운트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연령별 카운트를 최대 투구수와 필수 휴식 일수를 꼭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아요. 회복을 위해서는 쉬어야 되고 적절한 휴식이 내 힘줄과 내 근육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요새는 투수와 포수를 같이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하다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투수가 포수가 되는 거는 절대 겸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왜냐하면 포수도 당연히 투수가 던지는 거고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수는 쉬는 게 아니에요. 그 포지션은. 부상이 있다 그러면 대개는 던지니까 어깨와 팔꿈치만 생각하는데, 허벅지나 허리가 약간 삐끗해서 아파도 절대로 투구를 하면 안 돼요. 투구는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하나로 던지는 거예요. 다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에 염증이 있어도, 아파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도 투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어깨와 팔꿈치가 더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른 부분의 부상이라 하더라도 투구는 안 하는 게 좋겠고, 내 동생이 축구 선수야. 근데 형, 우리 축구부에서 이런 재활을 했는데 너무 좋아. 이거 해봐. 그러면 안 돼요. 요새는 야구 재활과 축구 재활과 이런 프로그램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하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유현진 선수가 안 하는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대더라 해서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이런 스카우터들도 있고, 우리 공 스피드를 체크하는데 얼마나 좋아졌나 볼까 하고 스피드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저도 골프 좋아하는데, 골프 칠 때 딱 요새는 딱 트랙맨 같은 게서 딱 치면 몇 미터가 나와요. 그거 계속 치다 보면 골프 스윙 망가져요. 거리를 더 보내려고, 속도만 높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한두 번 우연히 몰래카메라처럼 찍어서 체크하는 것과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좋아졌나를 계속 체크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스피드건을 이용해서 피칭하는 것은 금지하는 게 더 좋아요. 아까 얘기한 얘기 요약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들 유소년, 청소년은 크게 봐야죠. 길게 봐야 되고,
프로 선수 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예요. 과훈련과 탈진이에요. 과훈련, 말 그대로 훈련을 너무 세게 한 거예요. 훈련을 너무 세게 해서 2차적으로 경기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기력이 나빠지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소진, 탈진, 번아웃, 경기력도 떨어지고 내 심리 상태도 망가져.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잘하려는 스트레스, 압박감, 그죠? 그걸 참고 몸이 아픈데 참고 이겨내. 맨날 야구만 하니까 지겨워. 쉴 틈은 없고. 당연히 과훈련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육체적인 피로도 오고 또 당연히 이것 때문에 2차적으로 뭐 소화불량, 뭐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 뭐 우리 코치님, 트레이너분들은 맨날 무슨 비난만 하는 것 같고 왜 못하냐, 이걸 아직도 못 고치냐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당장 쓰고 있는 이런 근육이나 팔다리 이런 데 문제가 아니라 소화불량, 어지럼증 이런 게 생기고 체중 감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내가 지금 너무 탈진되지 않았나, 훈련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탈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심리 상태나 마음가짐들을 같이 할 필요가 꼭 있어요. 이런 것들은 커서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뭐 학생이면 학생대로 뭐 이런 기간이 있어요. 훈련 기간, 동계훈련 기간, 뭐 훈련 기간 동안에는 항상 장기간의 목표와 함께 단기간의 목표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뒤쪽 어떤 캠프를 가보면 야구 캠프인데 하루 끝날 때는 무슨 피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그래요. 전혀 상관없는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게 해야 되고 각자에게 지도자분들이 선수들에게 너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뭘 해라 하는 단기간의 목표를 상의해서 갖고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새 젊은 세대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느낌, 물론 선후배 관계 중요해요. 이런 위계질서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공유하고 동료들과 선후배와 또한 선생님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이야기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 좋은 선수가 돼야 되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프로 선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걸 다 감추다 보면 모든 게 쌓여서 정신적 또 신체적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휴식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막 유소년, 청소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휴식하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 경쟁 선수는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더 많이 하는 것이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쉴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확실히 쉬고 그걸 통해서 재충전이 되고 더 좋은 신체적 경기력 향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도자분, 감독님, 코치님도 중요하고 어머님, 아버님의 서포트나 이런 것에 대한 주문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고 이렇게 추신수 선수나 류현진 선수처럼 훌륭한 대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고 내가 적절하게 균형을 찾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고 내 몸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만큼 해봤더니 이건 나한테 무리가 오더라. 그럼 그때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되고 또 하나는 좋게 생각해야 돼요. 감독님이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를 같이 해주겠죠. 충고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지만 모든 칭찬만 할 수 없고 모두 비난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칭찬은 칭찬대로 받아들이고 또 비난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전할 계기로 쓰여야지 자꾸 칭찬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난 이게 필요해 난 이거 안 되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게 전부 다 신체적으로도 다운되고 정신적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지적과 비난을 발전의 그런 원동력으로 삼는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경기 후에 내 감정 관리. 누가 당연히 이기고 싶죠. 경기는 이겨야 되고 세상에 져도 되는 경기 하나도 없죠.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질 수도 있는 거고 지는 걸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는 것 때문에 뭔가 동료와 싸우고 내 자신을 너무 비난하고 나의 실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고 자책하고 그러다 보면 감정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우리 이런 큰 경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요즘 같아서는 여러분이 좀 더 유명해지고 더 커지면 훨씬 그런 데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감정 관리 또 자기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정과 신체는 같이 가요. 정신과적으로 사이코소마틱 디지즈라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면 온몸이 괜히 아파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요. 잘 먹고 운동하고 평상시에 컨디션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갖게 돼요. 내 온몸이 신체적으로 힘든데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 컨디션을 잘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런 소진이나 이런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손상, 만성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번아웃 되는 것을 내 컨트롤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키포인트를 정리를 하자면 유소년, 청소년 야구선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증상, 문제가 심해지기 전에 조기 발견. 이러려면 조기 발견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문제들은 어깨면 어깨, 팔꿈치면 팔꿈치 요게 내가 딱 국한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을 던지거나 운동하는 것은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면 감독님과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이상하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빨리 발견하면 제대로 수술 없이 다 치료할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야구는 던지는 게 메인이지만 다리와 코어 근육을 등한시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이상도 체크를 해라. 그래야 팔과 팔꿈치와 어깨를 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법이 있어요. 내가 똑바로 앉아 있느냐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옆에서 봤을 때 귀의 라인이 어깨의 라인과 일치해야 돼요. 요새는 핸드폰을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거북목처럼 이렇게 숙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충돌이 더 일어나요. 어깨에 있는 천정뼈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충돌이 더 일어나. 그래서 내 자세가 똑바른 걸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 기준은 옆에서 평상시에 봤을 때 내 귀에서 내린 수직선이 어깨를 통과하느냐예요. 귀가 어깨선보다 2cm 앞으로 나가 있다면 자세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이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발로 한 발로 쓰는 것이 자유로운가? 한 발로 스쿼트하면서 자세를 잡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이 코어 근육들, 등 근육과 힙 근육, 또 이 다리의 근육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끔 해서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상체의 자세, 다음에 코어 근육의 유지도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슬랩이나 아니면 내회전 결핍이 모든 어깨에 관련된 병의 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좌우를 비교해서 내가 던지는 손과 반대 손을 비교를 해서 내회전이 충분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누워서 각도를 봐도 되고
열중 쉬었 자세를 해서 팔이 얼마나 올라가나를 비교해 봐도 돼요. 이 세 가지는 꼭 내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상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짧지 않은 시간 계속 얘기한 거죠. 무리한 훈련 자체가 더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운동 전, 운동 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기본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선수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줘도 수술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이미 프로 선수나 이미 대선수가 돼서 다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으로도 훨씬 이런 대선수가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서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늘 뭐 짧지 않은 시간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꼭 나중에 큰 선수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